자, 완전 기출비로 기준으로 페이지 254페이지 31 자연 선택. 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는 어디 부분에 해당되냐면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에 해당이 되고, 요 계통은 우리가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언제 쪽에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왜 생태계 막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렇죠? 뭐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그거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우리가 변화의 방향성인데, 이 변화에 관해서 보는 건데, 이때의 변화에서 우리가 화학 변화를 앞에서 공부했고, 화학 변화, 우리 물질들을 나누면 산과 염기로 나누고, 이 산과 염기를 적절히 섞어버리면 중성이 되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산과 염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자를 주고받고 산소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다 해가지고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화학 변화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공부하고, 그 다음 산염기 중화 반응 공부했었다. 이번에는 자연 선택과 생물 진화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졌고 걔네들이 어떤 화학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가를 앞에서 공부했다면은, 이번에는 생물들, 그래서 생명과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우리 사람,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진화돼가지고 사람은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다. 근데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생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없으니까,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 과거에 살았던 식물들을 가지고, 아, 옛날에는 이런 동물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이런 식물이 있었구나, 그럼 이런 식물에서 요즘 식물로, 이런 동물에서 지금 현재 사람으로 변화됐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생물이 살았던 거, 과거에 식물이 살았던 거를 뭘로 확인하냐면, 과거에 살았던 식물을 뭘로 확인하냐면 화석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화석을 봤더니, 아, 얘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화석이구나, 아, 이 화석은 어떤 환경에 살았던 생물이구나 라고 하는 화석의 종류는 그 시대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시상화석과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석으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표준화석을 보면은 어떤 시대에 살았다, 시상화석을 하면은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이었다, 바다냐 육지냐, 따뜻했냐 차가웠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것이 고사리입니다. 상어. 상어 뭔지 알죠? 그 물고기, 그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물고기 이름이 뭐지 그거? 니모인가? 니모가 사는 집이 상어잖아. 그 상어는 어디에 산다? 아, 얕은 바다에 산다. 그럼 상어 화석이 나왔다고, 아, 여기 옛날에는 얕은 바다였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고사리 어디서 나는지 아니? 숯, 어떤 숯? 왜 우리 비빔밥 해먹을 때 꼭 고사리 집어넣잖아, 그렇죠? 그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고사리가 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숲에 고사리 꺾으러 갈 때 언제 꺾으러 가냐면 비 온 다음에 꺾으러 가요. 비 오고 나야지만 땅이 습해지니까 그때 고사리가 잘 자라거든. 그때 고사리 꺾으러 가요. 그래서 가끔 가다 고사리 꺾다가 길 잃으러 가요.
한강물란데 이런 거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산엽충, 뭐 이런 것. 삼엽충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 그럼 삼엽충이 화석이 발견되면 얘 고생대구나. 공룡 살았다. 공룡 살았던 거는 중생대구나.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이. 그러면 선생님 과거에는 시대를 어떻게 나눠요? 라고 하면은 과거 시대는 제일 오래 건 게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요렇게 나눠요. 요게 46억 년 전, 46억 년 전에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네 개의 시대로 나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지구과학 1, 2를 선택을 안 하면은 딱 요 4개까지만 알고 지구과학 1 혹은 지구과학 2를 공부하면은 요 고생대를 다시 또 시대로 나눠요. 중생대도 또 다시 나눠요. 그래서 이 중생대에서 맨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중생대 요 공룡이 살았던 이 중생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주라기대, 주라기 공룡만 주라기대, 그 다음에 백악기 들어봤죠? 그게 중생대에서 속합니다. 고생대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캄브리아대예요. 고생대를 또 나누면 캄브리아대가 맨 처음이야. 그럼 고생대의 맨 처음이 캄브리아대. 그럼 캄브리아대 앞에 있었다고 해서 선자로 써서 성캄브리아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보중심 이렇게 나눈다. 엄청 예꽃자를 쓴다.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하고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의 종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성캄브리아대라고 하면은 지구가 만들어졌을 초창기이기 때문에 생물이 거의 없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엄청나게 생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생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화석도 거의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화석이 거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성캄브리아다 그러면 화석 별로 없구나. 왜? 생물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딱 두 가지 나오는데 어떤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은 걔네들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름이 아니야. 스트로마톨라이트 중생대 공룡 화석, 삼엽충 화석, 그리고 삼엽충 공룡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엄청나게 세포가 단순한 단세포 애들, 그 다음 초창기의 다세포 애들, 걔네들이 많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 화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래서 남세균인 거고, 그 옆에 이제 약간 이제 진해생물들이 나오는데 걔가 아카디아 동물군 이렇게 해가지고 화석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 대체로 따뜻했다. 대체로 따뜻했다라는 것은 네 개 다 공통적이에요. 따뜻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되죠.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여기서 46에서 2.65, 2.6에서 1.54, 0.06 이런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했다 그러면은 연도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냥 4개로 구분했다 그러면은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요렇게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동물이 멸종하고 새로운 동물이 생겨났다. 이거 가지고 시대를 구분해. 그럼 여기 때는 멸종이 일어났고 멸종이 일어나고 멸종이 일어났고 새로운 물질, 새로운 동물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시대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고생대 말기에서 생물이 대멸종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그때 다 멸종해 버렸어요. 그렇게 왜 멸종했나 봤더니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판게아가 형성됐다. 판게아라는 것은 지금 대륙이 어떻게 한 덩어리로 붙었다. 그러면 한 덩어리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대륙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바다 밑에 사는 생물들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생대에는 판게아, 이거 되게 중요하고 판게아에서 또 고생대에 살았던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삼엽추, 갑주어 이런 것들.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중생대는 너무 잘 알죠? 그냥 공룡하면 생각납니다. 근데 공룡이 멸종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나머지 시대들은 성캄브리아, 고생대, 신생대는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또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중생대에만 빙하기가 없어요. 그럼 빙하기가 없는데 왜 공룡이 멸종했어요? 왜 주라기 공룡 보면 나오는 영화 주라기 공룡 봤어? 봤지? 주라기 공룡 1, 2, 3, 4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시리즈. 그 주라기 공룡 보면 항상 볼 때 공룡이 왜 다 뒤지지? 야 공룡을 왜 다 뒤졌어? 야 영화 보면서 그냥 봤어? 하늘에서 못 떨어졌다. 그래서 운송 충돌. 그 다음에 빵빵 막 터지잖아. 화산 폭발. 이런 거에 의해서 공룡들이 다 뒤졌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을까? 우주가 만들어졌을 초창기에는 운석들이나 찌꺼기들이 많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직 대기에 식물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존층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운석이 그대로 막 충돌한다. 근데 지금은 운석들이 오게 되면은 이 두껍한 우리 대기층에서 거기서 다 타버린다. 다 타버리고 있는다. 가끔가씩 이렇게 쭉 오다가 타버리지 않고 말기 지구에 떨어졌다. 그럼 운석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운석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수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 방사능 되게 많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갖고 오세요. 선생님 10% 드릴게요. 10%. 그게 요즘 최근에 했던 게 얼마더라? 40억인가? 거의 낙찰됐어. 나사에서 사갔어.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40억 주고 사갔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다. 너희들 거기 떨어졌다. 40억이다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주웠다가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40억 벌었는데 2년 뒤에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위험 감수는 쌤이 하겠다 이거. 내가 하겠다 이거. 대신 10% 4억 주겠다 이거. 알겠지? 하고 쌤은 방사능 노출돼가지고 얼마 뒤에 뒤져도 상관없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화석, 그 다음 이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 요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 시대로 쭉 갈수록 진화가죠.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거쳤냐라고 하면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쳤다? 우리 식물 이 교재에도 안 나오네요. 식물들은 맨 처음에 어떤 식물들이 있었을까? 식물들은 맨 처음에 물속에 있는 해조류가 뭐냐면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생겼어. 그래서 이 해조류라든 미역, 다시마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쭉쭉쭉 내니까
이제 고생대에 와가지고 이제 육상생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양치식물로 진화가 이루어져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이끼 알죠? 이끼. 얘네들은 씨앗이 따로 없어. 그냥 포자로도 팡 퍼져가지고 휘 날려가지고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고사리. 고사리가 이기요? 아니 이끼 그 양치식물에 이끼도 있고 고사리도 양치식물에 들어간다. 고사리는 씨앗이 따로 없다. 그냥 걔네들 자손을 그냥 남들끼리니까 정자를 그냥 뿌 뿌려버린다. 뿌 뿌려버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떨어져가지고 고사리를 또 자란다. 우리 버섯과 같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양치식물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다 바다에 빠뜨려져 버리면은 고사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진화를 한다. 어떻게? 씨앗이 있는 걸로 진화를 한다. 그 씨앗이 있는 거에서 씨앗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겉에 씨앗이 있다. 겉씨식물. 씨앗이 겉에 드러나 있는 거. 뭐 있니? 씨앗이 겉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여기 씨앗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솔방울이에요. 솔방울이 씨앗이에요. 그 솔방울 땅에다 이렇게 묻으면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다 겉씨식물이에요. 겉에 씨앗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동물들이 다 그거 빼먹어 버릴 거 아니야. 사람도 여기 열렸으면 빼먹어 버리고 다람쥐 얘네들 다 빼먹어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빼먹지 못하게끔 그 씨앗을 어떻게 이제 속에다 가다놓는다. 그래서 속씨식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속씨식물이 대표적인 게 우리 사과, 배 이런 것들. 사과 안에 씨앗이 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속씨식물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진화를 거쳤을까? 맨 처음에 뭐로? 동물들은 맨 처음에 마찬가지 동물들이 어디 살았다? 바닷속에 살았다. 그럼 바닷속의 동물들 해양 동물들. 그 대표적인 게 어류야, 어류.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들 살고 그 바닷속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새끼로 이제 바뀌는 거야. 바닷속에서 이제 가만히 안 있고 물속에 가만히 안 있고 물속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새끼. 거북이. 또 그래, 개구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양소리라고. 양소리. 됐니? 그 양소리에서 이제는 물속에 이제 안 들어가고 이제 어디? 육지에만 생활하는 새끼로 바뀐다. 육지로 생활하는 새끼로 바뀌는데 그게 누구니? 이렇게 도마뱀. 그다음 뱀. 그다음 그래, 그런 것들 다 파충류라고. 파충류. 이 파충류의 대표적인 새끼가 얘예요. 공룡 파충류예요. 공룡 포유류인 줄 알지? 솔직히 말해.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차이가 뭐니, 성경? 그래! 그거 잘했어. 새끼를 놓으면은 포유류, 알 놓으면은 파충류. 공룡은 알 놓잖아. 양서류도 알 놓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물속에다 대부분 알아요. 물속에다. 왜? 물하고 육지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개구리는 물속에다 발라요. 그게 양서류.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잠깐 거치냐면 조류로 잠깐 거쳐요. 조류도 알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인류로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됐다. 요렇게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요렇게 진화 과정을 거칠 때
살아남는 애들이 더 환경에서 더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겠죠. 맞나요? 환경이 되게 이 환경에 내가 적응하려면 여기에 살아남으려면은 요 환경에 적응되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고 요 환경에 적응 안 되는 애들은 뒤질 거예요. 그쵸? 그게 오늘 배울 자연 선택이에요. 그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254, 264 그래서 자연 선택설과 진화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연 선택설. 자연에서 어떻게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선택설에서 공부할 때 자연 선택설에서 첫 번째 이 자연 선택설을 맨 처음에 누가 주장했을까? 자연 선택설을 주장한 것이 다윈이에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한 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럼 자연 선택설 전에는 누가 나왔을까? 리마르크라는 애가 요거하고 전혀 정반대돼요. 그래서 얘 이제 틀려서 이제 안 배워요. 뭘 배운다? 용불용설에 대해서 리마르크 몰라도 돼요. 그냥 용불용설이다라고 하면 돼. 용불용설은 뭐다? 쓴 만큼 어떻게 된다? 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용불용설은 후천성을 주장한 거야. 자연 선택설은 어떻게? 선천적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과 용불용설을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기로 나오는 것이 기린목이. 기린목. 왜 기린목이 목이 이렇게 계속 길어졌을까? 이거 갖고 리마르크라는 건 용불용설은 원래 기린목이 짧았는데 여기 높이 있는 거 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쭉쭉 늘다 보니까 기린목이 길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다윈은 아니야. 처음부터 태어났더니 목이 짧은 놈이 있고 목이 조금 더 긴 놈이 있어. 그럼 목이 짧은 놈이 있고 목이 긴 놈이 조금이라도 긴 놈이 있으면은 얘는 여기 있는 먹이밖에 못 먹고 얘는 그나마 여기 있는 먹이도 먹을 거야. 그럼 누가 살아남겠니? 목이 조금 또 긴 놈이 살아남겠죠. 그럼 얘는 빨리 뒤지고 얘가 살아남았다. 그럼 얘가 또 결혼하니까 그나마 또 목이 긴 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 말이 맞다? 얘 말이 맞다. 얘 말이 맞다. 이게 받아들여지죠. 얘 틀렸다. 이렇게. 근데 얘 말도 좀 그래서 타지 않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놨다. 그럼 얘가 틀렸다는데 이 틀린 이유가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왜 틀렸니?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획득 형질은 절대 뭐 안 된다. 유전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는 내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된다. 아니 전달되면 되게 좋겠죠. 나 공부 더럽게 못했어. 근데 겁나게 노력했어. 겁나게 노력해가지고 모든 과목 전과목 1등급 맞아보려고 의대 가가지고 유명한 의사 돼버렸어. 내 자식 보면 내가 여기 열심히 노력한 그대로 유전되면 내 자식도 뭐가 되겠니? 의사 될 거 아니야. 다 1등급 받고. 그쵸? 선생님 안타깝게 선생님 과학 공부 못한다. 과학 공부 못했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과학 잘하게 됐다. 선생님 자식을 낳았다. 이 획득 현질이 전달 안 되더라. 우리 아들내미 새끼 과학 못한다. 이렇게 됐대. 죽여버리고 싶대.
1등급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시키는 대로 아우 여기까지 올라와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과학 시험지 갖고 와가지고 한 개 두 개 틀리고 딱 틀린 거 보면은 와 죽여버려. 이런 걸 틀렸다고 이렇게 안 맞다. 그래서 획득 경기는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이건 알아두세요. 이거 획득 경질이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선생님 꾸미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다. 바디빌더 됐다. 열심히 운동해. 근육 겁나 키워. 우리 애 낳았다. 애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니다 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냐? 이 자연 선택설이다 이 말이야. 이 자연 선택설에서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입니다. 진화 과정.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얘는 획득 경질은 절대로 유전 안 되고 그러면 그 때문에 된다. 그럼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길래 진화가 일어났냐? 이거 물어보. 그럼 첫 번째 너희들 생각했을 때 맨 처음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조금만 태어나야 되는데 좀 애들 자식은 많이 태어났어. 그래서 첫 번째가 과잉 생산. 과잉 생산했어. 자식을 한 명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한 10명씩 놓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 인간이 겁나 많아졌어. 기린. 우리 여기 아프리카의 기린이 한 10마리만 있으면 먹이 딱 적당한데 한 100마리 나와버렸어. 근데 그 먹이가 부족하겠죠. 그럼 먹이가 부족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부족한데 100마리 넣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들은 목이 좀 긴 놈이 있고 어떤 거는 목이 좀 짧은 놈이 있다. 이게 뭐라고 해요? 변이라고 해요.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목이 긴 놈, 처음부터 태어날 때 목이 긴 놈이 있고 목이 짧은 놈이 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애들이 제일 되게 간단한데도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애들이 요 변이를 애들이 많이 틀려요. 변이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원래부터 그랬다. 원래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부터 기린이 좀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이는 원래부터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과잉 생산됐고 목이 긴 놈 짧은 놈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니? 안 그래도 목이 부족하니까 목이 갖고 어떻게 되겠니?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생존 경쟁을 한다. 생존 경쟁을 한다. 누구 갖고? 먹이 갖고. 먹이 가지고 생존 경쟁을 한다. 그럼 생존 경쟁을 하면은 조금 목이 긴 놈은 저 위에 있는 식물들 먹을 수 있으니까 목이 좀 많이 먹고, 짧은 놈은 여기 있는 식물밖에 못 먹어. 더 높은 거 먹을 수도 못 먹어. 그럼 항상 먹이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빨리 뒤진다. 그래서 강자만이 살아나는 거야. 강자가 살아나는 거야.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연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강한 놈이 살아남으니까 자연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니?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자연에서 강한 놈만이 선택을 한다. 그래서 목이 짧은 애들은 이렇게 뒤지고 목이 조금 더 긴 놈이 잘한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남는다.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남는다. 그럼 기린 같은 경우에는 숲의 환경에서는
목이 긴 놈이 그 환경에 살아남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제일 유의할 점. 좋은 형질이라고 무조건 자연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공부하겠지만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우리 몸 안에 혈액에 산소 운반하는 애가 누구니? 적혈구죠. 적혈구는 도너츠 모양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우리 혈관을 잘 타고 이동해요. 근데 이 적혈구가 유전적 변이가 생겨가지고 뾰족하게 생긴 남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요. 바로 예시가 적혈구는 원래대로라면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정상 적혈구야. 근데 남 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 유전 변이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적혈구 가진 애가 10명 태어났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이 남 모양 적혈구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더 유리해? 얘가 더 유리해. 산소 운반 잘하니까. 근데 얘는 뾰족하다 보니까 혈관에서 가다가 어떻게 막혀가지고 잘 이동이 안 돼. 그래서 불려. 이런 환경인데 그럼 얘가 훨씬 더 평상시에는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야 돼. 그러면 얘가 도태되고 얘가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일반 환경에서는. 근데 어떤 환경이 있느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말라리아 환경이 있어요. 말라리아 아니? 말라리아 알죠? 모기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그 말라리아에 딱 걸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연예인 그거 뭐야 해외를 가가지고 뭐 이런 하는 프로그램에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연예인 중에 한 명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다 맞고 가지만 외국 나갈 때 그때는 안 맞고 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이 말라리아 걸리면은 이 말라리아의 세균이 요 적혈구를 따라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말라리아 환경에서는 이제 얘가 어떻게 되니? 얘가 어떻게 분리하다. 말라리아 세균이라는데 얘가 잘 운반 잘하면 말라리아 세균이 다 퍼져버린다. 그럼 빨리 뒤진다. 근데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전달 못하니까 얘가 생존해 살아남는다. 유리하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형질이라고 해가지고 유전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평상시 환경이냐, 말라리아 환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연 선택이 되면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 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한다? 걔네들이 이제 자식을 놓는다. 자식을 놓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놓고 그래서 진화 과정을 거친다. 그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 기린 목 갖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원래 기린이 태어날 때 조금 짧은 애가 있고 긴 놈이 태어났는데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짧은 놈이 먹이 많이 못 먹고 긴 놈이 많이 먹어가지고 짧은 놈이 빨리 뒤지고 긴 놈이 살아남았다. 자연 선택인데 얘가 또 다시 자손을 놓고 또 자손을 놓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목이 긴 걸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다행히 진화 과정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게 네 가지가 순서인데 요 순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세 번째 처음에는 이 자연 선택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한계점. 무슨 한계점이 있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짧은 놈은 뒤지고 조금 목이 긴 놈이 있었으면은 그 목이 긴 놈이 자식을 놓으면은 그대로 목이 긴 놈이 태어났을 텐데 왜 아빠가 목이 긴 거 애가 자식은 또 목이 길게 됐을까? 쉽게 말하면 유전 원리를 처음에는 설명 못했다. 왜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는지, 부모의 목이 긴 유전자가 자식한테 유전돼가지고 자식도 목이 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때도 목이 길었다. 그럼 목이 긴 애들 태어나는 애 중에 목이 긴 애들이 9마리인데 그 중에서 얘네보다 특출나게 또 목이 긴 놈이 또 태어났어. 그럼 얘네보다 얘가 더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얘가 자식 태어나면 처음부터 또 이만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물론 그 중에서 목이 짧은 놈이 있었고 목이 짧은 놈은 또 빨리 뒤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봤더니 길이 목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 원리를 설명을 못했다. 근데 나중에 유전 원리 우리 유전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 원리를 공부해버릴 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유전 공부했대. 그쵸? 세포 분열하면서 유전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독립법칙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자연 선택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자연 선택설이 미친 영향. 선생님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에 미친 영향 자연스러운 건데 요 미친 영향 선생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65 너는 버리는 없네. 254페이지에 왼쪽에 조그만 글씨 미친 영향. 미친 영향인데 두 가지로 우리 과학 분야에서는 미친 영향이 꽤 커요. 좋은 쪽으로만 해요. 그래서 왜 유전이 되었을까? 이런 걸 계속 공부하다 생명과학이 어떻다? 발달하게. 뭐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요즘은 신 다음에 누구니? 우리 신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니? 건물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건물주가 최고다. 건물주. 신 다음에 건물주다. 건물주. 그럼 건물주. 돈 많은 놈은 작땡이다. 쉽게 말해. 지금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흰놈 강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가 이 제국주의란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다. 제국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강한 나라가 여기 약한 나라네. 우리가 강하니까 너희들 지켜줄게 하면서 들어가 침략하는 거야. 이게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대표적인 신발들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고종보고 야 너는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너 지켜줄게. 안 지켜줘도 되는데 굳이 야 우리 그래서 청나라로 갈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청나라 싸울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 이게 제국주의. 됐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도 제일 싫어하는 새끼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누구? 트럼프 싫어. 트럼프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인종차별. 트럼프가 여기 좀 강해요. 백색 민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미개하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들을 지배해야 돼.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대부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해요. 그래서 이 인종차별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제일 싫어하니? 흑인보다도 누구? 그냥 황인종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 보면 지나가던 백인들이 고등학생들 뭐 대학교 초반 애들이 저 황인종이냐 하면서 가가지고 할머니 막 때려버리고 그래요. 황인종 알아봤더니 중국인 막 무차별 공격받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는 나쁜 사회에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66, 254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 다른 게. 자, 이제는 처음에 원래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이제 한다. 따로 이제 자연 선택설 말고 자연 선택설 중에서 두 번째 변이라는 거. 이 변이가 뭐냐면은 변자 변했다. 이자가 다를 이자 변했는데 다른 애들하고 난 다르다. 이게 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에서 같은 기린에서 태어난다. 같은 기린이 태어났는데 나는 좀 걔네들하고 다르게 태어났다. 이게 변이에요. 다른 애들은 목이 이렇게 됐는데 나만 목이 이만큼 길었다. 그럼 변이가 일어났거든. 됐나요? 같은 종. 이 같은 종들 사이에서 형질이 다른 걸로 형질이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다르다. 다 목이 짧은 건데 나만 목이 길다. 그래서 이 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변이의 종류. 같은 종사에서 형질이 다르다. 근데 원래는 첫 번째는 유전적 변이는 선생님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난 좀 다른 게 태어났다. 이게 유전적 변이에요. 근데 유전적 변이는 잘 아는데 뭐가 비유전적 변이. 그러면 유전적 말고 비유적이 아니라 비유전적. 비유전적 변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만 잘 살펴보면 얘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선천적 변이라고 하고 비유전적은 후천적.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전적 변이는 누구에 의해서? 엄마 아빠의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건이 너 혼자지? 누구 있어? 여동생. 여동생 있어?
여동생은 키 커? 여동생은 이뻐? 꼭 자기 여동생인데 오빠들이 다 내 동생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 어떻게 알아? 씨. 넌 있어? 혼자야? 선생님도 형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형제들 중에서 유전적으로 식성이 틀려요. 유전적 차이가 나가지고 선생님 형제들은 다 술 잘 먹어요. 유일하게 선생님만 술 못 먹어요. 선생님은 소주 3잔만 먹어도 끝납니다. 주량이 소주 2잔이에요. 3잔만 먹으면 끝나. 근데 한 번도 취해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 소주 3잔만 먹으면 간다면서 취해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취하지는 않아요. 근데 소주 3잔만 먹으면 뭐 해버리냐? 바로 구토해버려요. 토해버려요. 소주 1잔, 2잔, 3잔 토해버려요. 취하지는 않는데 토해버려요. 토하고 나면 그것도 맛있는 것도 먹기 싫죠. 그래서 술 안 먹어요. 3잔만 먹으면 토해요. 취하지는 않아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취하기 전에 이미 다 토해버려요. 근데 선생님 형제들이랑 선생님 부모님 술 잘 마셔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디 여행 가면 운전하고 뒤에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어차피 네가 술 못 마시니까 네가 운전할 건가 우리는 막 그때 난 선생님 콜라 먹고 불편한 점 못해. 이런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전자 차이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형제들은 술 잘 먹게 태어났고 선생님 술 못 먹게 태어났다. 변이가 일어났다. 그것도 엄마 아빠를 인해서 유전적 변이로 태어났다. 그럼 내가 나중에 술 못 마시는 여자랑 결혼하면 내 자식들도 다 술 못 먹을 거야. 근데 다행히 선생님 와이프는 술을 잘 먹어. 그럼 나갈 놈에는 술 못 먹을 거야, 내 자식이. 와이프 닮으면 술 잘 먹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앵무새 꼬리털 색이 다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달팽이의 등껍질 모양이 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는 선생님 비유전적 변이는 뭐예요? 얘네들은 후천적이야. 뭐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한 차이. 중요한 거. 얘네들은 자손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 자손에게 전달 안 된다. 이 유전적 변이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용보령수 여기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 여기 대표적인 게 여기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거는 26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카렌족 아줌마들 이거 있죠? 뉴스나 뭐 TV나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여기 아프리카에 보면은 카렌족들은 여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목에다 링 하나 끼워요. 링 하나 끼고 10살 1개, 20살 2개, 30살 3개 이렇게 링 이렇게 끼워. 그래서 걔네들은 미의 기준이 목이 긴 게 미야. 그래서 여기 목 이렇게 끼워. 계속 링 끼워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링 다 빼고 목이 이만큼 끼워져 있어. 그렇게 해도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자식은 다시 처음부터 또 하나씩 두씩 깨워가지고 또 늘리고 자손에게 전달 안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쌤 아까 말했죠. 할수록 몸 좋게 만들었는데 자손의 변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타난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 중요한 건 유전적 변이니까 이 유전적 변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이따가 공부를 할게요. 유전적 변이는 일단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누구 태어났냐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유성 생식에 의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다 백인인데 갑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흑인이 태어났어. 그럼 바로 의심하죠. 서로 누가 너 이 새끼 바람 폈지? 이렇게 된다. 알고 봤더니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생명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진짜 치고받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선생님도 만약에 이 생명과학이 발달 안 되어 있었으면 무조건 100% 의심할 거야. 만약에 내 자식이 나왔는데 흑인이야. 너희들이라면 의심 안 하겠네? 얘 흑인이라 분명히 바람 피웠다. 100% 의심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다행히 생명과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얘랑 내 자식, 흑인 내 자식이랑 나랑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한다. 친자 확인하는데 유전적으로 똑같아. 99.9% 나랑 유전적으로 일치한대. 그 0.1%가 얘는 흑인이고 나는 황인종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갑자기 흑인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갑자기 돌연적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그게 돌연변이. 이런 돌연변이 갑자기 태어난 이 돌연변이를 갖고 영화로 만든 게 뭐니? 요 영화. 돌연변이 영화. 엑스맨 그 영화가 돌연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거야. 난 거기서 제일 부러운 애가 싹 다 바꿔버리는 그 뭐지? 여자 있죠? 여자는 얘랑 무조건 내가 건이랑 접촉만 하면은 완전히 건이랑 똑같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누구랑 하면 되니? 네 만약에 누구랑 바꿀 수 있다 그럼 누구랑 바꾸고 싶다? 딱히 바꿀 수 있다. 아니 다시 되돌아올 건데 만약에 첫 번째 딱 내가 딱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누구랑 바꾸고 싶나? 재벌. 응. 차은우? 선생님도 저기 이재용 회장으로 바꾸고 자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랑 싹 스쳐가지고 이재용 회장으로 싹 바꿔가지고 비서 여기 내 계좌번호 알려주고 요 계좌에 10억만 송금해. 10억 송금한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와가지고 뭐야 내 통장에 10억 없잖아. 이렇게 된다. 얼마나 좋겠니, 그렇죠? 그게 도련변이야. 거기도 보면 또 어떻게 철을 금속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뇌를 지배하는 애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주인공 엑스맨 그 누구니? 울버린인가? 금속 촥 튀어나오면서 이 금속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뭐가 제일 부럽니? 걔는 상처가 나면 지가 다시 아무로 그래. 총 맞았는데 다시 아무로 그래.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애랑 싸울 때 조폭이 있다. 조폭 칼 긁고 싸운다. 와 씨. 파바바바 맞아도 내가 한번 찌르면 내가 이기죠. 그래서 다시 천왕 못적이 그렇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갑자기 치워버려가지고 몇 번인지 모르겠네. 3번이라고 하죠.
자, 변이에 의한 우리 자연 선택. 자연 선택에 의한 기준. 자, 우리가 자연 선택이 된다. 자연 선택이 된다. 요거는 외워야 된다. 첫 번째 자연 선택의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과잉 생산되고 과잉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한 애들이 태어났다. 변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걔네들끼리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생존 경쟁을 해야 된다. 생존 경쟁을 한다.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애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되어가지고 걔네들이 쭉 진화를 했다. 요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변이가 처음부터 변이가 있었다. 그래서 변이에 의한 거다. 됐나요? 이 변이에 의한 진화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과정을 가지고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 예시 가지고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핀치라는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 새 종류가 핀치야. 이 핀치 새 뿌리 모양. 핀치 새 뿌리 모양. 요거 가지고 요 과정을 한 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했던 거는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아까 적혈구. 그 다음에 핀치 새 뿌리 모양. 핀치 새 뿌리 모양은 이 과정으로 하면은 맨 처음에 핀치란 애가 과잉 생산되었을 때는 뿌리가 짤막한 새가 있었고 뿌리가 길쭉한 새가 핀치 새가 있었대. 이렇게 막 태어났다. 이렇게 막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뭐를 따라서 먹이 환경이 따라서 먹이 환경이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갈라파고스는 많이 들어봤죠? 갈라파고스가 섬이거든. 섬. 몇 개로 있냐면 19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파고스가 섬이 19개. 19개 있다 보니까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겁나게 많은 섬이 있고 어떤 섬에는 열매가 겁나게 많은 섬이 있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같이 살았어. 우리가 짤막하고 단단한 애가 있고 우리가 길쭉한 애가 있고 막 섞여서 살았어. 과잉 생산돼가지고 변이가 일어났어.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변이가 일어났어. 그 애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섬으로 갔더니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누가 살아남겠니? 짧은 애가? 야, 불이 짧으면 선인장인데 불이 짧으면 가서 다 찔려버리게? 어떻게 되겠니? 그래, 부리가 긴 놈이 유리한 거야. 부리가 긴 놈이 있고 선인장에 있는 뭐 벌레를 이렇게 쏙쏙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인장에는 불이 긴 놈이, 불이 긴 핀치새가, 열매가 많은 거는 열매가 딱딱하니까 어떻게? 딱딱하면서 단단한 뿌리가 그냥 여기랑 칵칵 다 뿌려가지고 열매를 먹어버려. 뾰족한 애들은 이렇게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불편하고 잘 안 깨져.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어버려. 선인장에서는 불이 짧은 애가 선인장에 있는 여기 벌레 키워가면서 걔 먹으려고 하니까 선인장 가시 찔려.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짧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핀치새가 된다. 이렇게 먹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뭘 한다?
생존 경쟁을 한다.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선인장이 많은 환경에서는 불이 긴 새, 열매가 많은 섬에서는 뿌리가 단단한 새, 핀치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했더니 야, 섬에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불이 긴 새만 발견되고 이쪽에서는 짧고 단단한 불이 가진 애만 발견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핀치새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선인장일 때는 부리가 긴 거, 열매가 되게 많은 먹이 환경에서는 부리가 단단한 거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진화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두 번째는 거의 이 유전의 생물의 진화에서는 이 두 번째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면은 요거 9번 정도 내면은 9개 학교가 요거 내면은 1개의 학교가 요거 정도 돼요. 9개의 학교가 내는 게 뭐다 하면은 너는 255페이지 맨 마지막 너는 너는 268페이지 누구? 항생제 세균 항생제에 의한 세균 요거 가지고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보는 거는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뭐에 해당이 되냐 보면은 첫 번째 항생제 세균에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실험으로 많이 나오거든. 실험 너무 처음에는 이거 어떤 거냐면 세균이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 세균이 이렇게 있어. 얘는 항생제에서 내성이 있는 세균이에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이에요. 세균은 우리 몸에 나빠요. 나쁜 거야. 근데 얘는 내성이 없어. 내성 없는 세균이에요. 그럼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성 세균이 변이를 일으켜서 여기가 한 100개 만들어주면 얘가 1개 만들어 있다는 변이를 일으켰어.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사람이 어떻게 하니? 세균 있으면 세균 죽이려고 뭐 먹니? 항생제 먹는다. 항생제 약 먹는다. 항생제 먹었다. 항생제 투여했다. 항생제 투여해버리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니? 다 뒤져버려. 다 뒤져버려. 근데 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으니까 얘만 살아남는 거야. 됐습니까?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얘가 번식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얘네들이 안 뒤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프더라도 약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거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내 몸속에 잡으면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안 뒤진다. 그 대표적인 게 암덩어리. 그래서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를 투여해도 얘네는 내성이 있고 오히려 몸에 좋은 세균들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머리털 막 빠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 항암 치료할 때는 머리 다 빠지니까 아예 머리를 밀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표적기가 요 세균만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요거 가지고 항생제 세균 요거 가지고 주로 뭘 하냐면은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털실로 된 방울하고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우리 스티로폼 같은 구슬하고 그다음에 털실로 만든 구슬하고 이렇게 다 났어. 그래 많이 섞여 있어. 근데 털실이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내성이 없는 세균에 해당이 되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는 내성이 있는 세균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 장갑을 꼈어. 그 벨크로 테이프를 장갑을 껴가지고 꽉 찍어가지고 빼버리면은 누구만 다 붙어버리니 털실만 여기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오겠죠. 스티로폼은 테이프에 안 붙는데 벨크로 테이프 찍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 찍찍이 장갑으로 건져내면 스티로폼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여러 번 반복하면은 털실 애들은 싹 사라지고 스티로폼만 남겠죠. 그쵸? 요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첫 번째 털실 방울이 누구에 해당이 된다? 내성 없는 세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방울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내성이 있는 세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찍찍이라는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가 뭐에 해당이 된다? 바로 우리 항생제에 해당이 된다. 항생제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실험을 할 때 이제 털실 방울이 3개 남고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털실 방울이 이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벨크로 스티로폼 구슬이 이만큼 있었어. 이게 스티로폼이고 이게 털실. 한번 찍찍이로 쫙 건져냈더니 스티로폼 애들은 그대로 3개 그대로 있어. 안 붙어 나가니까. 근데 털실 애들은 붙어 나가가지고 한 2개 있어.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서 또 실험을 하기 전에 여기다 똑같이 얘를 3개를 더 넣어주고 얘를 2개를 더 넣어줬다. 이렇게 방울들을 스티로폼 방울하고 털실 방울을 더 넣어줬다라는 게 여기서 네 번째 더 넣어준다. 이 더 넣어준다가 뭐에 해당되니? 더 넣어준다가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았다 이 말.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또 찍찍이로 쫙 뽑아보면 이제 3개 사라진 거죠. 하나, 둘, 3개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오면은 3개 사라졌다. 하나, 둘, 3개 사라졌다. 그럼 이제 얘 하나 남고 얘는 또 어떻게 자식 또 낳았으니까 자식이 이제 3개 더 플러스 되면 9개 된다. 그럼 또 자식 놓으면은 여기다 또 더 넣어주게 되면은 얘 2개 되고 자식 놓으면 얘 더 많아지고 그럼 또 3개 사라진다. 쭉쭉쭉쭉 아예 이제 노란 건 없어진다. 자연 선택이 돼가지고 뭐만 내성 있는 세균만 살아남는다. 요 실험한 거예요. 요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100%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너는 272페이지에 11번, 12번 너는 260페이지에서 1030, 1031번 2개 풀어보세요. (11, 12, 1030, 1031) 요게 지금 말하는 이 항생제 세균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 거의 100% 등장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은 시험 문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조금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짜증날까?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나오고 짜증나요. 그러면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뭘까? 다양한 거에 생물 다양성이야. 됐니? 그럼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 여기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은 이 생물 다양성의 종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종 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유전적 다양성은 뭐니? 유전적 다양성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같은 종에서 요거만 아니고 같은 종에서. 그러면 개새끼면 개새끼, 사자면 사자,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같은 생물에서 다양한 거.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같은 개도 예를 들어 개가 있다. 개 종이 겁나 많죠. 개 키우니 혹시? 뭐? 말티즈 안 키워. 쌤도 안 키워. 뭐 불독도 있고 다리 짧은 건 누구지? 어? 멕시코인? 웰스코기? 하여튼 뭐 그런 다리 긴 거 있고, 그 다음에 팔 꼭 15cm 푸들이 있고, 종류 엄청나게 많다. 그죠? 이 개 종류는 어디에 들어간다? 유전적 다양성에 들어간다. 유전적 다양성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은 종이 다양한 거. 고양이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도 종류 다양하고,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 그 뭐지? 개 완전히 얼굴이 물린 것 같은 불독 이런 거. 못생기는 걸 키우는 이유가 뭐냐? 불독 좋아하는 사람도 불독만 키워요. 그렇죠? 그런 개 종류가 같은 종에서 다양한 것들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종 다양성은 뭐겠니? 종 다양성. 여기 종 다양성은 뭐니? 종 다양성. 종이 다양한 거. 그러면 같은 포유류 내에서 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생물 조형의 다양한 정도.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포유류야. 포유류. 쉽게 개, 고양이, 사람, 염소, 사자, 호랑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게 종 다양성.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성. 서식지 어디 있니? 예를 들면 갯벌, 그죠? 그 다음에 열대우리, 그 다음에 뭐 습지 이런 거. 그러면 이 갯벌에 사는 거, 열대우림에 사는 거, 습지에 사는 거 많다니. 열대우림이 이 종 다양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이 열대우림에 다양한 종들이 살아요.
되니?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생물 다양성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유전이 유전적 다양성의 유리한 점이 뭐냐 이러면은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먹는 바나나는 씨가 있니 없니? 씨 없다. 씨가 없어가지고 요 바나나 그대로 심으면은 또 그 바나나가 씨 없는 바나나가 생겨요. 또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니 다양하지가 않아. 오로지 씨 없는 것만 잘 생겨.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만약에 씨 없는 바나나가 있고 씨 있는 바나나가 있으면 씨 있는 바나나를 또 하면은 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태어날 텐데 씨 없는 거는 무조건 씨 없는 걸로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의 생물적 환경에 의해 가지고 무슨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와가지고 씨 없는 것도 다 죽여버렸다. 싹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씨 있는 것들은 살아남아. 근데 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멸종인 거야. 그래서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씨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됐나요? 요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종다양성. 종다양성에 유리한 거 찾으면은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열대우림이야. 똑같이 열대우림. 똑같이 열대우림인데 얘는 요런 나무가 요렇게 있어. 세 개씩 있어. 근데 여기는 동글동글한 게 6개 있고 네모난 게 하나, 별표 삐죽삐죽한 게 2개 이렇게 있어. 똑같이 몇 종류야? 9개 있고 여기도 9개 있고 맞죠? 똑같이 몇 종류니? 똑같이 3종류죠. 그렇죠? 여기도 3종류, 여기도 3종류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누가 더 종다양성이 우수하다라고 할까? 얘는 똑같이 3종류, 똑같이 9개. 근데 얘는 3개씩 있고, 얘는 똑같이 3종류가 있고 9개가 있지만 얘가 6개, 얘 1개, 얘는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종다양성이 누가 더 유리하다? 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요거 말고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됐죠? 그러면은 262페이지에서 가, 나, 고 밑에 가운데 그림 보면 숲이 있어. 가, 나 중에서 누가 더 종다양성이 우수한 거야? 가야 나야? 가.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275페이지에서 가, 나가 있어. 누가 더 종다양성이 우수한 거야? 가. 이거 말고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아까 뭐라 그랬니?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뭐 종다양성이 이게 다양할수록 종다양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도 있고 습지도 있고 열대우림은 없지만 이렇게 된다. 숲도 있고 이렇게 돼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거든. 갯벌에 사는 생물도 있을 것이고 습지에 사는 애도 있을 것이고 생태계가 환경 다양할수록 종다양성이 뛰어나다. 이게 다예요. 쉬운 문제. 넘어갑니다. 너는 276, 너는 263.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물 다양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얘네들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파괴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될 거다 이 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니? 얘네들 서식지 파괴가 있다. 서식지 파괴가 있어. 서식지가 파괴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뭐가 감소한다?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거. 이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실험으로 많이 나와요. 실험으로. 잘 봐. 어떤 게 서식지가 단편화된 건지 봐봐. 요런 서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개발했어. 나 누가 서식지가 단편화될까? 너희들 알아두세요. 이게 서식지 단편화예요. 서식지 단편화. 그럼 왜냐면은 여기 내륙 땅덩어리에 사는 생물들이 여기 바다로 갈라져 버리면은 여기에 있던 서식지에 사는 애들 얘네들은 다 감소돼 버릴 거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라가 서식지 단편화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산을 이렇게 했어. 산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로를 내버렸어.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눠져 버리면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못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먹이 활동을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다가 뭐 당하니? 로드킬 당한다 이 말이야. 산을 이렇게 했는데 산 중간에 도로를 내버리니까 여기 산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못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다가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게 서식지 단편화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불법 포획, 남해. 조금 귀엽게 생겼네 하면서 다 잡아들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누구니? 지금 거의 그래서 사라져가지고 불법 포획해가지고 지금 거의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은 것 중에 와 남자한테 좋다 그래서 동물의 간을 빼가지고
동물의 이 동물의 쓸개즙을 빼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신다고 이 동물의 쓸개를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 동물 다 잡아들인 거야. 그 대표적인 부분이 곰이에요. 곰 쓸개를 뭐라 그래? 웅담이라고 그래. 웅담 빼가지고 먹는다고 몸에 좋다고 웅담 다 곰 잡아가지고 다 포획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 서식지 파괴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서식지 단편화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뭐니? 로드킬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골로 지나다닐 수 있는 뭘 만드는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어? 불의 생태통로를 만드는 거야. 요거를 줄일 수 있으려면 생태통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낼 때 목수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놔요.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남획 못하게끔 어떻게 되니? 잡으면 깜빵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다. 그게 뭐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놓은 거. 얘 천연기념물이야. 잡으면 너 깜빵 가. 그러면 지금 몸이 죽어도 못 잡는다. 됐나요? 이제는 이런 건 잘 없는데 곰 잡는 사람 없으니까 곰 잡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예 곰을 키워가지고 야생으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요. 반달곰 우리 지리산에다 이렇게 풀어줬죠, 그렇죠? 그런 거. 네 번째, 선생님 이거 별론데. 외래종 유입. 외래종 유입은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어? 바스? 바스 비슷해. 물고기 이름이 있죠? 베스. 큰입 물고기 베스. 베스 말고 또 뭐니? 베스랑 비슷하게 생긴 거. 맛 더럽게 없는 거. 블루길. 얘도 물고기 종류예요. 그 베스 물고기, 베스하고 블루길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잡아가면 돈 줘요. 한 마리당 얼마? 10,000원 이렇게 줘요. 누굴까? 설치료. 그럼 설치 비슷하고. 그래 그거. 뉴트리야. 요 설치는데 이 새끼 직과예요. 직과. 지처럼 생긴데 뭐에 이만이. 그래서 한때 얘 왜 데려오는지 아니? 이 새끼 때문에 데려왔거든. 황소개구리. 개구리가 이만해. 그래서 너무 크다 그래서 황소개구리거든. 그 우리 천연 토종 개구리의 알 같은 걸 얘 황소개구리 다 잡아먹어 그래. 그 이 새끼 너무 많이 나. 야 이 새끼 잡아먹으면 뉴트리아 데리고 왔어. 그 뉴트리아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없어졌어. 요즘 그 황소개구리 잘 안 보여요. 이 새끼 다 잡아먹었어. 근데 얘가 이제 많이 발성이야. 얘가 자식성이에요. 얘가 또 얘를 막 잡아먹고 뭔가 그 습지에 있는 애들 싹 다 잡아먹어요. 얘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인간이 잡는 날. 걔 한 마리 잡으면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구청에 갖고 가면 동사무소에 일단 갖고 가면 얘 잡았어요? 그러면 10,000원 줍니다. 10마리 잡으면 10만 원 이렇게. 근데 그 새끼는 겁나 무서워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잡을 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포획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잡는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것도 또 싫어하는데 식물 중에는 뭐냐면 가시박이라고 있어요. 넝쿨이 이렇게 식물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그 나물 주위를 감고 이렇게 자라는 애 있죠. 넝쿨로. 걔가 넝쿨로 계속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 나무인데 그 넝쿨 와봤자죠. 그럼 넝쿨이 오면서 계속 쭉 자라가지고 걔가 광합성을 해버리는 거야. 햇빛을 다 받아버리는 거야. 그 얘는 나무는 물을 흡수했는데 얘가 가시박이 다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얘가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뒤지는 거야. 이 새끼 대단한 새끼야. 왜냐면 키가 요만해.
요만한데 지금 광합성 못하니까 어떻게 햇볕을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요 나무 있으면 나무 칭칭하고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건물에 보면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와서 건물에 붙어 있는 애들 있죠. 걔가 같이 가. 그런 것들. 이 밖에도 되게 많아요. 붉은 기 거북이. 기가 이렇게 약간 붉다 해서 붉은 기 거북이. 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면은 매미 있죠. 매미 있는데 중국산 매미가 있어요. 우리 토종 매미 말고 말고 되게 조금 얇고 있는데 그 중국산 매미가 있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한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떼 잡아가지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종류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매일의 종이다. 근데 비하인드인데 우리나라 토종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 매일의 종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우리나라 토종이 응? 너구리 빙고 너구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생태계 다 잡아먹어. 그 다음에 열매 깔아먹는 새끼 있어. 꼬리로 툭 감겨가지고 먹으면서 청설모 또 다람쥐 우리나라 거예요. 그 걔가 외국 가가지고 모든 씨앗들 이거 다 잡아먹어. 벗어나갈 때. 그리고 어쨌든 외래종 유입도 안 좋죠. 이 외래종 유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국제 협약을 한다. 국제 협약을. 야 데려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미 퍼졌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섯 번째가 이게 제일 심각하죠. 그렇죠? 환경오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와 선생님 이제 얼마 남았네요. 너는 276페이지. 너는 263페이지 위에 거 그거 이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생물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감소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했냐요? 이러면은 첫 번째 우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 이거 모르면은 비읍시읒이야. 뭐니? 에너지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 종이 노트 좀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선생님도 그랬는데 한 노트가 한 권이 50페이지면 한 10페이지 쓰다가 처음에 잘 쓰다가 나머지 40페이지 남았는데 그냥 버려버리죠. 10페이지 찢어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종이를 낭비하면 절약하지 않고 아껴 안 쓰고 절약 안 하고 버려버리면 그 종이 만들려면 또 누구 베야 되니? 나무 베야 된다며. 나무 막 베어버리면 이런 생태계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껴 써야 돼요. 요건 개인적인 거고 이제 우리 국가가 나섰네.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고
만들 때 사회적으로는 생태 통로 만들고, 그죠? 또 뭐 어떤 걸 하면 되겠네? 여기는 천연 기념물 만들고, 여기는 얘네들 안 뒤지게끔 생태 통로 만들고. 그럼 생태경 다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습지 얘는 절대로 개발 못해. 그렇지. 그린벨트 만드는 거.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빌딩 못 세워. 빌딩 세우려면 산 깎고 막 해야 되잖아. 그 그린벨트 만든다. 그린벨트. 그 다음에 국립공원. 국립공원 지정을 해. 이 국립공원은 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가나 사회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정하고 그린벨트에서 집 지으면 잡혀갑니다. 그린벨트에서 집 못 지어요. 이런 것들. 선생님 집이 수원이거든. 수원 화성 안에 정조가 지은 수원 화성. 그 수원 화성 안에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높게 못 지어. 많이 지어야 2층, 3층이에요. 더 높이 못 짓게 만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노력합니다. 아까 국제적으로 하는 건 뭐라 그랬니? 국제 협약을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다 한다. 됐니? 그래서 뭐 국제 협약에서 대표적인 게 람스르 협약. 람스르. 람사르 협약. 얘는 우리 습지 보존하자. 이 협약이고. 그 다음에 런던 협약. 난 얘네들 웃겨. 런던 지들이 환경오염 겁나 많이 시켜놓고 2차 산업 때 환경오염 제일 많이 시킨 게 런던이야. 그래서 런던은 지금도 가보면 스모그 현상 때문에 뿌여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뭐 해냐면 비상으로 우산을 꼭 들고 다녀. 그래서 우산 쓰고 이렇게 하래. 그래놓고 지들이 그래놓고 이제 우리 환경오염 시키지 말자. 환경오염 시키지 말자. 이 런던 협약에 아직까지 협약 안 돼 있는 새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뭐 했냐면 우리 탄소를 그만큼 적게 배출시키자. 야, 탄소 만약에 예를 들면 100개까지 1년에 100개까지만 만들어내자. 100개 넘으면 벌금 낼 거야. 이렇게 협약을 했다니. 근데 중국은 안 해. 씨. 나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야. 배째라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솔직히 배째를 하고 싶은데 런던 협약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때문에. 미국 야 너 씨. 그러니까 알았어. 중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하거든.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흥하려고 해가지고 공장 많이 짓고 막 하는데 지들은 예전부터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지구 환경 되게 오염시켜놓고 이제 와서 탄소 절약하자 이렇게 협약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거든. 안 해. 씨. 너 안 하면 우리 국제적으로 너 할 거야? 해봐. 씨.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됐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 대단하죠, 그렇죠? 집에 어느 나라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집에 있는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면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없어요. 웬만한 거 다 해보면 다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좀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메이드 인 베트남 겁나게 많다. 선생님 베트남 놀러 갔는데 나이키
웬만한 스포츠 브랜드는 공장이 다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서 정식 와 30만 원 주고 나이키 농구화 하나 샀다. 그거 까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야.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었어. 근데 베트남 공장에서 약간 하자 있는 것들 있죠. 뭐 씨밥이 뜯어 나왔다.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옆으로 빼요. 원래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베트남 애들이 그거 싹 빼돌려 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요. 3만 원 이렇게 판다. 백화점에서 30만 원. 거기 갔더니 3만 원. 근데 조금 씨밥이 조금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데 보통 시키면 3만 원짜리 신을래. 그래서 선생님 중국 저 베트남 가가지고 많이 사왔다. 메이드 인 베트남. 그래서 국제 협약을 한다.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생물의 다양성이 왜 국제적으로도 법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와씨 법까지 만들고 막 천연기념물까지 지정해 왜 이렇게 하나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뭔데? 그게 중요해. 그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요게 외울 게 좀 있어. 네 번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 생물 다양성이 겁나게 중요하니까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는 거야. 그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뭐가 있는데요, 선생님? 첫 번째, 생물이 우리에게 뭘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생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를 해결한다. 있는 거. 옷 만들 때 뭐 갖고 만드니? 어? 오, 그러니까 목화 시간고 우리 면 만드는데 선생님 이거 면 100%인데 이거 목화로 만들어요. 그다음 비단은 한복 만들 때 비단 그건 뭐로 만드니? 누에로 만들어. 누에꽃이 거기서 만들어서 비단 만들어. 그다음에 우리 겨울에 입는 외투 아니 너 외투 뭐 있었지? 파카 거미털 있지? 너도 있지? 응. 거미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주는데 거미가 없으면 우리 종다양성에서 거미가 없으면 우리 이제 거미털 파카 못 만든다. 근데 대신 못 만들어야 돼? 오리털 파카 만들어야 돼. 근데 오리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오리도 거미 다 죽었어. 그럼 뭐 만드니? 그나마 좀 따뜻한 거 뭐 양털 하는 양털.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미털, 오리털 없었습니다. 대부분 양털로 만든 양 키워가지고 양털 깎아가지고 그걸로 솜으로 만들어가지고 옷 입는다. 양털 옷 입는다. 이렇게 우리한테 의의를 준다. 실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먹는 거 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말하는 쌀, 보리 뭐 이런 것들, 밀, 옥수수, 바나나, 뭐 우리 대부분 먹는 음식을 다 생물들이 준다는 거야.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준다. 그다음에 주는 거네. 잠자는 거. 잠자는 거 우리 주택 지을 때 한옥 같은 거 대부분 나무로 짓죠, 그렇죠? 그 나무로 짓는데 얘네들이 나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생물 자원을 제공한다.
되나요? 첫 번째 의식주를 제공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요 두 번째가 시험 문제 가끔씩 등장합니다. 의약품 제공은 생물들이 의약품을 제공을 해요. 너 되게 아플 때 수술해 본 적 없지? 있어요. 있어? 수술해 본 적 있어? 없어? 무슨 수술했어? 냉장. 맹장 수술 중학교 2학년 때? 중삼. 중3 때? 갑자기 맹장이 터졌어? 터진 게 아니라 터질 뻔한 거를 그 염증 같은. 오 잘했다. 그 맹장이 갑자기 터져버리면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했어. 선생님도 수술한 적이 있거든. 선생님은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첫 번째 수술이 뭐냐면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양쪽에 지금 여기에 철심을 다 받았어요. 철심을 받았어 이렇게. 보이니? 철심. 철심 받았어. 여기도 철심 받았어. 여기도 철심. 이렇게. 철심 받았어. 뻥이다. 너희들 좀 만져봐봐. 너희들 다 여기 뼈 있어 이거. 만져봐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철심 같아. 너희들 다 있어. 있지? 이거 말하면 다 속는다 이거. 농담 아니고 선생님도 다리 골절해가지고 골절 수술 해본 적이 있는데 골절 수술하면 어쨌든 살을 째야 돼. 너도 살 쨌을 거야, 그치? 쨌을 거야. 그럼 째면은 생살을 쨌으니까 겁나게 아플 거야 수술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 먹니? 너무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왜? 진통제 먹죠. 진통제 이거 어디서 오는 걸까? 청자고등에서 만들었어요. 청자고등에서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진통제만. 됐나요? 그 다음에 너 잘하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아스피린 정도는 들어봤죠?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이 어디서 왔니?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아스피린. 버드나무 껍질.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남모양 적혈구 하면서 어떤 질병? 말라리아. 그 말라리아 치료제 이제 있거든. 우리 요거 말라리아 예방 주사 딱 맞고 가면 이제 말라리아 안 걸리거든. 그 말라리아 질병을 바꾼 거 누구니? 말라리아 치료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누구에서 추출했냐면 쑥 종류인데 개똥쑥 여기서 추출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그 진통제하고 아스피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항생제. 항생제 내성 세균하면서 우리 항생제 하는 거. 이 항생제에서 대표적인 게 페니셀린이에요. 이 페니셀린이라는 항생제 어디서 왔을까? 곰팡이. 곰팡이에서 왔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이 항생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페니셀린하고 요 항생제하고 요 진통제하고 아스피린하고 다 약이라서 요거 세 개 잘 많이 섞어서 나가요. 그 다음에 항암제. 암 없지 않은 거. 암 없지 않은 거는 누구? 주목 열매라고 있어요.
주몽변. 됐나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뭐냐면 독감 예방하는 거. 팔각열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암기해. 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거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잘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서식 생태계 다양성 이거 가지고 중요성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 생태계가 습지, 갯벌 이런 건 뭐로 쓰인다? 관광 자원으로 쓰인다. 관광 자원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유전적 다양성 요거 가지고 사람이 요 유전적 다양성을 개발해가지고 나온 식품들 많죠. 요 유전적 다양성 가지고 식품 만든 거. 그래서 선생님 그 식품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울토마토가 그래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방울토마토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토마토는 이만했어. 이만한 토마토 먹다 보니까 너희 토마토 먹어봤니? 방울토마토 말고 그냥 토마토 먹어봤니? 선생님 어릴 때 겁나게 많이 먹었는데 방울토마토 말고 그냥 토마토니까 콱 베면 어떻게 되니? 찡 나와가지고 옷에 막 묻어버려. 그런 경우 있죠? 하얀 옷 입었는데 와 맛있다 그래서 콱 먹었는데 찡 아씨 이렇게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확 베어물지 말고 한 입에 쏙 집어넣는 거 만들죠. 그래서 나온 게 방울토마토. 그래서 턱 대가지고 쏙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방울토마토. 옛날에는 장미하면 무슨 장미밖에 없었니? 빨간 장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장미가 어떤 종류니? 파란 장미도 있고 보라색 장미도 있고 흰 장미도 있고 장미 종류 겁나 많아요. 유전적 다양성인데 장미라는 같은 종에서 색깔이 다 다르다. 이건 종 다양성. 이렇게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옥수수 슈퍼 옥수수 원래 하나 보통 요만한데 유전자로 개발해가지고 옥수수 하나 이만하다 쳐. 그럼 옥수수 하나만 떼도 한 끼가 된대. 요만한 거 옥수수 하나 떼면 요만한데 슈퍼 옥수수에 옥수수 이따만한 거 만들었대. 하나만 떼도 와씨 그거 하나만 떼도 스푼 몇 그릇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버린다. 그럼 식량 자원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된다.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됐나요? 그러면은 264에서 265번에서 거기 빈출 적힌 거 있죠? 그럼 1043, 1044, 1045, 1046 이렇게 여기 위에 빈출 적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그 다섯 문제만 보세요. 너는 280에서 281페이지까지 거기 중요 적힌 부분 있죠?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거 푸세요. 그거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